오늘 책은 제가 정해봤습니다.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이고요. 이제 이 책은 아주 옛날에 한 80년대쯤에는 제목이 달랐어요. 제목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이제 이 책을 접하게 됐었고 그 이후로 완전 제 인생 책으로 자리 잡은 책입니다. 그럼 이거 몇 번 읽으신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집에서 진짜 셀 수도 없이 읽었죠. 다시 읽어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누가 책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거의 진짜 10중 8구 이 책을 무조건 1번 따로? 네. 일단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읽고 재미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딴 거 써가지고 그럼 이제 강제로 이렇게 야 제대로 봐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이 책이 논픽션이거든요. 네. 그니까요. 거기서 저도 네. 만약에 이게 소설이었으면 네. 그냥 빠르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이것 뭐 그냥 소설이면은 뭐 소설은 워낙에 다양한 책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소설은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논픽션이고 거의 100%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쓴 책이니까 더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이거 실화다. 네, 이거는 완전 실화다. 이거 실화다. 사실 그 영화 시작할 때 이것은 실화에 기반해서 맞아요. 만들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실화에 기반한 거지 사실 실화를 다큐처럼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로 그냥 실화 그 자체라고 보면 될 것 100% 같아요. 실화. 네. 그 이제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나온 일기를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렇죠. 그런 일기, 내용 거죠. 항해일지 그 모든 기록을 다 토대로 이제 거기서 살아나오신 분들의 증언까지 그럼 여기 대사 하나하나도 다 거의 이분들이? 다 네네. 그 정도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박. 그냥 먼저 이 책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이제 과학 기술이 그때는 없었죠. 그쵸. 제일 기본적인 거 통신 기술부터.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모스부호로 이거 찍던 때였는데, 또. 네. 근데 그것마저도 거리가 멀면 잘 안 되는. 네. 그쵸. 그 상황에서 목조선을 타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고 했던 그 팀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대장으로서 이 탐험대를 이끌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어요. 탐험에는 남극점 도달을 하지 못했죠. 거죠. 네, 그 남극 대륙 횡단은커녕 남극 대륙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네, 완전한 대실패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남겨지고 현대에도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가를 이 책을 보면 정말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편의점에 가시면은 네. 그 요즘 이 와인이나 위스키도 편의점에서 많이 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셰클턴이라는 이름의 위스키가 있어요. 네. 저는 주로 막걸리나 마셔가지고 사실 저도 위스키는 아니 위스키 얘기하다 갑자기 막걸리를 들이대시면 서민의 술을 읽었어요. 저는 좀 프롤레타리아의 삶을 셰클턴이라는 위스키가 있는 줄도 처음 알았네요. 사실 저도 위스키를 안 마시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편의점에 가서 그냥 술을 구경하다가 최근에 했는데, 보신 거예요? 네. 있더라고요. 셰클턴. 그 위스키 병에 보면은 진짜 그 이 항해를 모티브로 한 그런 이제 위스키예요. 한번 봐봐야겠네요. 어떤 편의점이죠? 네, 다 있겠죠. 다 있겠죠. 세븐일레븐이랑 죄송합니다. 뭐 7과 11이랑 뭐 씨땡이랑 다 있겠죠. 제가 너무 싸구려 질문을. 네, 제가 본 건 씨땡이었습니다. 한번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거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레이블에 남극 대륙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게 진짜 그 어니스트 셰클턴 대장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더더욱 반가우셨겠어요. 이 책에서 정말 이렇게 감명을 받았던 입장에서 편의점에서 이분이 여기서 왜 나와? 하면서 맞아요. 그 위스키를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셨었겠어요. 살 뻔했어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우리가 비록 프롤레타리아지만 한 번쯤은 그런 브루주아들의 이 셰클턴 술도 이렇게 해보는 그렇죠.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가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저희가 술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1914년 8월에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110년 전이네요. 그쵸. 네. 110년 전에
이분들이 총 이제 셰클턴 대장 포함해서 28명의 대원들이 이제 이분들은 다 거의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셰클턴도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쭉 그 남극을 따라서 이제 저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들렸다가 거기서 이제 거기가 아르헨티나군요. 네, 아르헨티나. 거기에서 이제 그 처음에 영국에서 뽑았던 대원들 중에 몇 명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빠이빠이 합니다. 네, 중간에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을 이제 내쫓고 이제 거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몇 명을 이제 더 네, 그 고용을 해서 이제 그렇죠. 남극으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해고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았어요. 맞아요. 해고를 했어요. 해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현지에서 고용을 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그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이 셰클턴 대장의 허락을 안 받고 한 명의 미랑자를 데리고 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탐험대가 27명이었는데 28명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미랑자 이름이 퍼스트 블랙보로였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밀항했다는 사실을 안 셰클턴 대장은 속된 말로 개빡쳤어요. 그렇죠. 아이 미친 XX야 라고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냈다고 네. 하고 왜냐하면 이미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을 떠난 지 한참 돼서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못 네. 돌아가겠다 싶었을 때 그때 이제 그렇죠. 발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하긴 한 게 그렇죠.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셰클턴 탐험 이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위인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문센 노르웨이의 그 로알드 아문센이라는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 맞죠? 네. 남극점에 네. 도달했었던 노르웨이 탐험가와 맞아요. 영국의 스콧 네. 로버트 스콧이었나요? 네. 어쨌든 그 스콧 이 영국의 이 스콧 대장 간에 라이벌리가 붙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누가 먼저 영국과 노르웨이 아. 이 탐험대 중에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느냐를 놓고서 경쟁을 벌였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아문센이 이겼고 스콧 팀의 경우는 비극적이게도 남극점 도달을 했지만 한 발 늦게 한 발 늦게 해가지고. 했고 결국 좀 이제 조난을 당함으로써 그렇죠. 대부분의 스콧 대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었어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네네. 그렇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때도 한 명이 원래 예상 인원 외에 한 명이 추가로 더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만이 그 조난의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탐험대의 안전을 좌우하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셰클턴 대장 입장에서도 네. 아주 이제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는 했죠. 그렇죠. 이제 이 셰클턴 대장이 그 예전에 이제 스콧 탐험대의 일원이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스콧이 한 번만 탐험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어니스트 셰클턴 이제 대장도 대리기. 그때는 이제 그냥 팀원으로서 대원으로서 참여를 한 거였고 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이제 탐험대를 꾸린 거죠. 근데 이제 그 갈 때 보통 인원과 날씨 그 모든 이제 날짜와 일정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제 뭐 식량이나 이런 걸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 명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쵸. 빡치죠. 네, 빡치죠. 제 입이. 그래서 화가 나서 네. 이제 식량이 제일 먼저 떨어지면 너부터 잡아먹어버리겠다. 그 멘트는 아직도 계속 기억이 남습니다. 네. 무서운데?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그 말을 들은 퍼스 블랙프로는 웃었습니다. 아. 왜냐 어쨌든 그치.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팀원으로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그렇죠. 말을 굉장히 거친 방식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허락을 했으니까 근데 데리고 간다는 얘기니까. 그쵸, 네. 그쵸.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뭐 바다에 뭐 밀어버릴 수도 없고 밥을 안 준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냥 위급 상황에 널 먼저 먹겠다. 네. 안 발생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느낌. 근데 뭐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도 안 잡아먹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셰클턴이 얼마나 또 대인배인지 그렇죠. 확인할 수도 있는 장면이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 정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이 탐험이 실패했는데도 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실패로 불리느냐? 결론적으로 그 조난을 당했고 거의 2년 넘게 2년 가까이 그 남극해에서 조난을 당했다가 구조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단 한 명도 사망을 하지 않았어요. 와. 28명의 탐험대원 중에 단 한 명도
사망을 하지 않고 아, 모두 다 전원 생존해서 귀환을 했고요. 무사히 가슴이 뜨겁네요, 진짜. 네. 진짜. 그리고 단 한 명을 제외하면은 치명적인 부상도 없었어요. 그 단 한 명이 누구냐? 이 미란다 미량자입니다, 블랙버드. 맞습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에. 아 네. 죄송합니다 발가락 네, 발가락을 동상 때문에 네, 동상으로 발가락 하나를 이제 엄지발가락을 잃었는데 그게 이제 유일한 어떤 치명적인 부상이었고 나머지 27명의 대원들은 단 한 명도. 근데 그 혹 나신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도 되게 치명적인 것처럼 묘사가 됐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분도 이제 종기가 났었는데 그 이제 대원 중에 2명이 의사거든요. 네. 네, 그 정말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해서 네, 이제 그분의 어떤 종기를 다 고쳤죠. 맞죠. 맞네요. 네. 블랙보로의 동상의 경우에도 그래도 굉장히 수술을 굉장히 잘한 맞아요.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도 그 심각성 대비 아주 결과적으로는 잘 극복을 했던 사례로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기적적이었죠. 기적적인. 진짜 이 대원들이 한 명이 다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 조난 상황에서 감염에 없이 네. 그걸 다 소독하고 뜨거운 물로 대체하고 이거 기질이 엄청 대박이네요. 그리고 11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니까요, 진짜. 네, 그 어떤 과학적 무슨 뭐 기술이나 도구나 이런 게 거의 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배가 움직일 때 물론 이제 되게 기본적인 형태의 모터가 있긴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석탄으로 움직이는 거였고 네,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도구가 무조건 손으로 젓는 노랑 돛밖에 없었어요. 네. 바람에 많이 의지를 했군요. 바람이 그렇죠. 네. 바람이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불어주면은 제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조난의 가장 큰 원인이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바람과 네, 얼음. 그 얼음. 얼음이죠. 네. 얼음. 네, 그렇죠. 얼음들에 죄송합니다. 갇혀버렸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은. 네. 이제 출발을 해서 원래 계획은 이제 남극 대륙이 굉장히 이제 큰 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웨들해라고 부르는데 그 웨들해 안쪽에 가서 그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그 탐험대를 이제 남극을 횡단할 탐험대를 거기에 내려놓고 이 배는 그냥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굉장히 심플했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웨들해에서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지는데 그 웨들해는 부빙들 맞아요. 떠다니는 이제 빙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굉장히 운이 나쁘면은 거기 얼음들 사이에 껴서 오도가도 못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상황이 인듀어런스 호에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었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너무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배가 이제 못 쓰게 되는. 예, 원래 그 인듀어런스 호는 그 저기 노르웨이 쪽에서 만든 그 극지방에서 몰기에 굉장히 특화된 목선이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그 목선의 시대가 이제 가고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오면서 이제 다들 이제 배가 이제 강철로 강철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이 인듀어런스호가 목조로 된 배들 중에서 가장 튼튼한 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금속 배도 나중에 얘기군요. 그렇죠. 이때는 금속 배조차 지금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물론 활성화가 돼 있긴 했지만 그게 일반적이진 않았던 거죠. 목조선과 금속선이 이제 병행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극지방을 많이 이제 항해하던 이 스칸디나비아 쪽의 조선소에서 만든 배니까 신뢰를 하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네. 그 배가 부빙 사이에 갇혀버리고 네. 그 갇힌 상태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이 불어와서 맞아요. 부빙군이 저절로 쪼개지는 걸 쪼개지는 기다려서 그렇죠.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부빙들이 서로 계속 바람에 그리고 해류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로 자기들끼리 밀려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를 계속 양쪽에서 약간 찌고. 프레스기로 네. 누르듯이 압착을 하는 거예요. 그 압착하는 거를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네. 맞아요. 거의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네, 거기에 끼어서 그 남극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죠, 이 대원들이.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바람이 불고 부빙군이 깨지면 당연히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배가 부서집니다. 네. 그 얼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저도 그 배가 안 움직였을 때는 뭐 언젠가는 나가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그죠. 배가 딱 부서진 순간에
와 이건 망했다. 아니, 이제 진짜 딱 어쩌지?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네, 일단 여기 묘사된 바로는 대원들의 그 심리 상태가 아. 진짜 크게 무너진 게 네 맞아요. 그 배라는 게 어쨌든 문명 세계의 일부로서 그 진짜 아무것도 없고 생명 하나도 찾기 힘든 곳에서 그들의 어떤 생존을 딱 보장해 주는 곳이었는데 마지막 그런 네. 식처럼 아, 그렇죠.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배가 이제 부서지고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장이 배를 포기하고 나와서 그 떠 있는 얼음 부빙 위에다가 텐트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캠프를 네. 찾았죠. 거기에서 캠프를 이제 오션 캠프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 또 계속 남은 겨울을 또 보내면서 진짜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죠? 왜냐하면 제가 원피스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에 이제 그 고잉 메리오라는 아. 배가 있는데 아, 그때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울었거든요. 고잉 메리오 불탈 때. 그 그때- 우솝의 심정을 네, 그때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솝이랑 루피가 싸웠잖아요. 네. 어떻게 고잉 메리호를 버릴 버릴 수가 수 있냐. 있어라고 우솝이 울고 불고 하면서 루피한테 대들어가지고 결국 우솝이 한동안은 밀짚모자 그쵸, 해적단에서 나가겠다. 탈퇴했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결과적으로 돌아오긴 했고 더 멋진 아니, 또 다른 멋진 배인 사우전드 써니호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쵸 그런 네. 고잉 메리호를 바라보던 심정과 인듀어런스 호를 바라보던 이 네. 셰클턴 탐험대의 심정이 비스무리하지 거의 않을까. 비슷하지 않았을까? 진짜. 그렇죠. 아,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이거는 사우전드 써니호 아니지 셰클턴과 그 대원들이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갈 때 그 탔던 배가 사우전드 써니호에 기능한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더 이제 그럼 나중에 뒤에, 거든요. 나중에 네, 나중에. 나중에. 너무 스포츠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이 딱 밀려와가지고 네. 진짜 참담했겠다 진짜. 진짜 참담했죠. 아니 근데 네. 그 부빙 위로 옮겼지만 이분들의 이제 그 계획은 딱 하나였어요. 바람과 해류를 타고 그 떠 있는 부빙이 계속 이제 떠가서 그 남극 대륙이나 혹은 그 옆에 있는 섬에 닿으면은 네. 그럼 우린 거기에 올라타서 거기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어떤 생존을 더 생존. 도모한다. 갈 수 있다. 네, 탈출을 도모한다였는데 이제 거기까지 굉장히 더 오랜 시간이 네. 그쵸. 걸리게 되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 해류가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 그러니까 컨트롤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냥 정말 그냥 신에게 맡기고 네. 떠다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계속 뭐 먹을 거라고는 이제 라이플 총을 가지고 이제 물개나 바다 바다 표범 아니면 뭐 펭귄, 펭귄. 얘네들을 이제 계속 잡아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아 진짜 이 동상이 그렇죠. 제대로 된 어떤 방한 기구, 물론 이제 방한 복을 입긴 했지만 그나마 겨울에는 나았대요. 왜냐하면은 건조하니까. 오히려 추워도 건조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빙이 점점 떠다니면서 나중에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때 이제 정말 끔찍하게 벌어지는 게 1년 내내 이제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 추운 곳에서 영하 20도인 곳에서 그 진짜 끔찍한 거를 계속 견디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타고 있는 부빙이 쪼개지는 때가 옵니다. 녹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쵸.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28명이 쪽배 그 구명용 쪽배를 세 대에다가 나눠 타고 네. 이제 그 제일 가까운 섬이 200km예요. 거기를 이제 정말 남극해가 정말 파도가 높거든요.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일단 영하 30도 기온에다가 네. 거기가 정말 파도가 제일 높은 파고가 30m에 달한다. 맞아 30m 정도 네. 모사됐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낮은 게 한 5m에서 10m 파고고 가장 높을 때는 바람이 가장 셀 때는 30m까지 간다는 네. 드레이크 드레이크 에어라는 맞아. 네, 거기를 이제 그 쪽배를 타고 열심히 이어서 그냥 조그만 무인도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500일이 걸려요. 500일. 네. 근데 그 네. 배를 딱 띄우는 데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거기 이제 부빙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상을 했는데 그
큰 배에서 이제 작은 배들을 계속 끌고 다닌 거잖아요. 같이 네. 성인 맞아요. 그거를 이제 며칠 동안 하다가 근데 그 이제 장소를 옮기는 이유도 정착을 하고 싶으면 계속 이게 쪼개지니까 맞아요. 위험해지는 지역 때문에 이게 옮기는 게. 자고 있다가도 갑자기 발밑이 깨져서 그냥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깊은 그 남극해랑 이 사람들을 나눠주는 게 딱 한 2, 3m 그 정도 두께의 얼음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옮겨 다니는데 제가 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네.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그 이제 보금자리를 다 피고 이제 이제 이동하자 하면 한숨이 푹 나와요. 왜냐면 여태까지 다 이거를 깔아놨는데 그걸 다 접고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항시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걸로 그렇죠. 계속 옮겨놨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는 네, 계속 이제 누군가는 이제 한 명은 깨서 그 밤을 지새야 되는 거예요. 불침번을 네, 불침번. 해야죠. 왜냐하면 언제 어느새 발밑이 깨질지 모르니까. 진짜 찐 불침번. 네, 그렇죠. 저희가 군대에서 했던 그렇죠. 그런 가라 불침번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걸 1년 넘게 아, 남극에서. 그렇죠. 네. 언제 네, 사실 그것까지만 봐도 이미 거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맞아요. 버린다던가.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고 솔직히 저는 네. 거기 이미 그 상황에서 아무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끈끈하게 끈끈하게 뭉쳤는가. 맞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셰클턴 대장의 리더십이 부각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이 28명의 이 대원들은 상급 이제 그 대원과 하급 대원으로 나뉜대요. 네. 상급 대원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제 함장, 대장, 이제 그 배선장 선장. 그리고 과학자들.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이제 거기에 이제 사진 찍는 사진가 네. 또는 이제 그 지질학자 네. 이런 기상학자 이런 사람들 학자들이고 네. 나머지 이제 하급 대원들은 네. 이제 그 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네. 이제 갑판 닦고 이제 그 석탄 관리하고 이런 문제 약간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이제 표현? 몸을 써야 되는 그렇죠. 네, 머리보다 몸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이- 대원들이 이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두 부류가 딱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상류층, 하류층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우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근데 셰클턴 대장의 리더십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스콧 그 대장의 예전에 탐험을 토대로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된 걸 여기에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인가요? 네? 추측인가요? 추측입니다. 근데 이분이 확실히 남달라요. 음. 일단 이 대우가 상급 대원과 하급 대원이 있고 그 이제 상급 대원 위에 이 대장과 부대장과 선장이 있잖아요. 이 상급으로 갈수록 그 사용하는 물건의 질이 더 떨어져요. 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이 많을수록 더 더 나쁜 대우를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네. 역시. 그 침낭 관련해서였나요? 네, 그 제비뽑기를 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배에 있을 때는 침낭이 필요 없었는데 그렇죠. 인디어론소가 침몰하고 맞아. 나서 이제 그 부빙 위에 캠프를 세우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슬리핑 백들 침낭을 다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대원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침낭을 받자마자 이거 누가 장난을 쳤다 제비뽑기에 이거는 누가 조작했다라는 걸 바로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 안 좋고 제일 얇은 슬리핑 백들이 다 대장들한테 갔거든요. 그리고 맞아, 더 맞아, 두껍고 더 좋은 거일수록 하부 네. 선은 하급 대원들한테 갔어요. 네. 그게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그 나중에 부빙 위에 이 텐트를 세웠을 때 텐트가 이제 한 5개 정도 있고 28명의 대원들이 네. 그 텐트에 이제 각자 이렇게 3, 3, 5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리를 끼니 때마다 이제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어떤 거는 이제 자기가 꿍쳐놨다가 나중에는 자기 배고플 때 먹으려고 네.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물물교환하려고 네. 그렇게 놔두고 있었는데 이 셰클턴 대장은 항상 자기 몫을 남몰래 다른 대원들한테 조금씩 나눠줘서 자기 거를 어떻게든 더 모을 법도 한데 야.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눈치 못 채게 모르게 잘
다른 사람 거에 자기 거 이렇게 조금씩 더 넣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더 배고파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대박이다, 거를 그 대원들이 알게 되면은 그 안에 그 28명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네. 아무리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괴로워도 불만을 이렇게 막 진짜 내뱉고 절대 내뱉을 수 없지. 대장한테 막 이렇게 어떤 책임을 묻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500일 넘게 그런 그 남극해의 얼음 위에서 지내면서 서로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배도 고프고 힘든데 그렇죠. 예,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서점에서 이분 이야기를 좀 찾아봤더니 의외로 셰클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나온 꽤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모든 사람을 생존을 시켜서 끝까지 되돌아오게 할 수 있었느냐. 사실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아문센도 그렇고 스콧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탐험대가 있었는데 극지방 탐험대가 많았는데 그 중에 사망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그쵸, 그쵸. 네. 네. 오히려 사망자가 나온 게 당연한 당연한 거죠. 거였어요. 맞아요. 네, 그 정말 처절한 상황에서 이게 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이분들이 끝까지 살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근데 저는 책을 읽는 내내 네. 누구 한 명은 죽는다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갔는데 맞아요. 저도. 마지막에 이제 다 구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와 대박이다. 네. 이건 진짜 기적이죠. 기적이죠. 네. 그래서 그 모든 대원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 중에 성격이 안 좋고 좀 이기적이고 네. 굉장히 좀 호전적이고 좀 불만이 많은 대원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셰클턴이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항상 자기 텐트에서 같이 아 지내요. 맞아요. 와 그것도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저는. 혹시 이 대원이 다른 텐트에 있으면은 그 텐트에 있는 대원들과 불화를 일으킬까봐 그렇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네. 진짜 저는 많이 저를 반성했습니다. 어, 군대에 있는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어떻게든 얘랑 근무 안 들어가겠다. 찡찡대고. 아니 사람이면 그게 당연하게 당연한- 드는 생각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죠. 네,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런 것 자체도 진짜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섬에 이제 무인도에 네.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문명이 있는 곳이 이제 그 사우스 사우스 조지아 조지아. 섬의 스트롱리스라는 이름의 포경선들의 기지예요. 사실 포경선 기지라고는 하지만 그냥 진짜 그 극지방에 사람이 있어봤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쵸. 그냥 뭐 한 기껏 해봤자 한 100명, 200명 정도 모여있는 조그만한 그냥 집들 몇 채 모여있는 게 다거든요. 그냥 이제 남극 가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 이제 사실 있는 거죠. 사우스 조지아도 남극이죠. 남극 안에 그쵸, 있는데 그러네요. 그나마 그 아르헨티나가 가장 가까운. 음. 그래서 이제 그 남극에서 포경을 하는 고래를 잡는 배들이 잠깐 거기에 이제 머물고. 머물 수 있는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기지였던 거예요. 이 28명이 모였던 섬이 이름이 엘리펀트 섬인데 네, 맞아요. 엘리펀트 섬에서 그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거리가 1000km.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지금 네. 다시 들어도 놀랍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일본의 오키나와 섬까지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그거를 이 노를 적어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그거의 2배 이상인 거예요. 심지어 해협도 엄청 무섭다고 알려진. 파도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블레이크예요. 최고 높이 30m에 30m. 달하는 파도와 네. 그리고 그 바람이 굉장히 매서운데 그렇죠. 그 보통 태풍이 막 초속 50m 막 이런 그 정도면 태풍이잖아요. 네. 그 정도 바람이 항상 부는.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네. 그냥 말이 막 한 100m/s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막 시속 150km의 수치가 좀- 풍이 그냥 엄청 네. 빠르겠다 이런 네. 느낌을 상상했는데 비유를 해주시니까 딱 알겠네요. 그 정도의 바람 때문에 이제 그런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배를 이제 6m짜리 쪽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생각해도 6m짜리 쪽배에 6명이 타고 그렇죠. 네. 그 28명 중에 그 22명은 그 엘리퍼트 섬의 무인도에 그냥 남고 이제 대장을 어니스트 셰클턴 대장을 비롯한
이제 6명이 네. 그 쪽배를 하나 타고 네. 1000km의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서. 건너는데 2주가 걸립니다. 아. 14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죠. 그쵸. 네. 아, 왜냐하면 사우스 조지아 섬이 굉장히 험난한. 험난한 섬이고. 네. 해발 3000m 높이의 산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 스트롱리스 포경 기지는 그들이 이제 그 내린 곳 정반대편.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산을 안 건널 수가 없는 네. 곳이었죠. 네. 그래서 그 6명 중에 또 이제 어니스트 셰클턴 대장과 2명을 포함한 3명이 나머지 3명은 거기에 남아서 네. 기다리고 그 3명만 그 손도끼 하나랑 밧줄 하나만 진짜 가지고 맞습니다. 맨발로 그냥 그 3000m의 섬을 걸어서 거기서 이제 올라 등산하고. 그걸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빙산이고. 아, 그냥 빙산이죠. 빙산 네. 자체가. 사실상 빙산. 얼음산을 그냥 올라갑니다. 설산, 그죠. 그런 설산. 설산을 가로질러서 그냥 설산도 아니고 빙하로 둘러싸인 설산이죠. 네. 곳곳에 크레바스. 맞아요. 중간에 빠지면 끝장이고. 근데 이게 책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삥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너무 멀어서요. 아, 배로 이렇게 가는 게. 일단 그 배가 그 천신만고 끝에 드레이크 해협을 그쵸. 건넌 배가 키가 부서졌어요. 상태가 일단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시 배를 띄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쪽배를 보통 타고 상륙을 한다 그러면은 상륙하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남극 지점에서 특히 이제 그런 험준한 곳에서는 상륙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파고가 갑자기 높아져요. 그 앞에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변이 아니에요. 모래가 깔끔한 해변이 아니라 막 깨끗하고, 해초, 아니 뭐지 그 그냥 암초. 바다가 그냥 파도가 이렇게 가볍게 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해안도 다 돌이에요. 해안도 다 돌이고 절벽으로 가득 차 있고 모래사장이 없어요. 거기에 파도가 계속 5m짜리 파도가 계속 치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 배가 가까이 가기도 힘들 뿐더러 잘못 가면 배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천신만고 끝에 한번 상륙했으면 배를 다시 띄울 수가 없어요. 없는 거군요. 그것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선택이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남은 식량도 많이 없고 하니까 딱 3일치 식량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3명이 그 3000m 높이의 설산을 그냥 걸어서 도끼 하나만 가지고 거의 무슨 달리기라는 느낌으로. 야, 철인 3종 경기 느낌. 무조건 직진 거리로 가야 돼. 낭 떨어지더라도 굴러 떨어져서 가자. 이런 멘트를 딱 하는데, 야 진짜 대단히 미친 놈이구나. 미쳤죠. 근데 진짜. 미쳤죠. 이거 아니면 답이 없긴 하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심지어 그 썰매를 탈 때 대원 중 한 명은 웃으면서 그거를 탔잖아요. 맞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스릴이네.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좀 뭐랄까요, 뭔가 이 쾌감, 이 극한의 상황에서의 나도 모르게 나타난 쾌감을 그 쾌감에 온전히 본인의 운명을 맡겼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 말씀하신 그 썰매 장면이 사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3000m짜리 산을 간신히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은 얼어 죽는 곳이에요. 맞아.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그 손도끼 하나로 계속 일일이 한 발 한 발 그 발판을 만들어가면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해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있으면 얼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없다. 그냥 이 낭떠러지 같은 눈이 쌓여 있는 비탈길을 그냥 내려가자. 슬라이딩 하자. 그냥 슬라이딩 하자. 근데 안개가 가득 껴가지고 저 앞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여. 크레바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갑자기 푹 빠질 수 있는 벼랑이 건데. 있을 수도 있고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뾰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 3명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이제 다리 사이에 목을 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스키처럼 썰매처럼 해서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정말 놀랍게도 500m 이상을 쫙 내려가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쌓여있는 눈밭에 이렇게 푹 맞아요. 안기면서 생존해 온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살아 내려온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네요, 진짜. 기적이죠, 진짜. 지금 남극에 가보세요. 그렇게 내려왔을 때 살아있을 수 있는 지형이 몇 개나 있을까? 아니 그 남극 영상을 봤는데 네. 그 깔끔해 보이는 눈이 오히려 무서워요. 맞아요. 왜냐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밑에 크레바스가 있을 수도 네. 있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위험하죠. 그 얼음이 깨지면은 흉기예요. 아, 네, 그게 그러네요. 우리가 스키장에서 본 눈이 아니거든요. 맞아. 네, 그냥 꽁꽁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꽁꽁 맞아, 얼어붙은 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위험한데 네. 그래서 그 기적의 기적을 거듭해서 결국 이분들이 그 스트롱리스 네. 복연기지에 그렇죠. 도착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또 바로 쉽게 또 다들 구조가 되지 않죠. 맞아요. 그 얘를 네, 배를 이제 빌려서 그 우선 그 섬 반대쪽에 있는 3명부터 구조를 해오는데 그 3명부터 이제 탁 태워서 이제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폭풍우가 불었대요. 폭풍우가 불어서 그 기지에 배가 이틀 동안 접항을 못했대요. 근데 그 미친 듯이 그 솔직히 큰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큰 배도 그 제대로 된 맞아요, 기지에 맞아요. 접항을 못하는 그 폭풍을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14일 동안 그 쪽배를 타고 올 때 그 드레이크 해협에 그 폭풍우가 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다른 증기선이 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다른 증기선이 그때 그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고 있다가 죽어서? 바로 그 폭풍우에 침몰돼서 이야. 그 배에 타고 있던 500명 되는 승조원들이 모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대요. 아, 이거 책에 나온 내용인가요? 이거는 요 책에 나옵니다. 와, 네. 와, 대박이다. 또 몰랐네. 네. 그 엄청난 폭풍우를 6m짜리 배를 타고 건너온 거예요. 진짜. 아니, 이게, 와, 상황이 네. 안 좋았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신의 그런 개입이 네. 있었다고 있었던 봐야 거야,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영화로 만들면 시나리오를 짜면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슈퍼맨, 배트맨이 탐험을 갔다 왔냐? 네. 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집어 던질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근데 제가 딱 이게 만약에 소설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제가 그런 느낌으로 딱 읽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지. 네, 이거는 너무 억진데. 네. 근데 애초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실화라는 거를 알고 이걸 보니까 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와, 네. 진짜 대박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6명이 이제 나머지 그 엘리펀트 섬이라는 곳에 갇혀있던 22명을 구하려고 이제 큰 배를 구하는데 그 당시 영국이 무슨 상황이었냐 제1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 발발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배를 이렇게 빌려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배를 빌려줄. 네. 배들을 싹 다 전쟁에 쓰기 위해서 증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소총용으로 쓰고. 네. 사실 이 셰클턴 탐험대 자체가 사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그 직전이라서 그렇죠. 사실 출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출항을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창 전쟁 중인 때니까 이 배를 차출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배들을 빌려서 가기 시작했는데 갈 때마다 배가 또 조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네, 다시 돌아오고 그게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총 4달이 걸립니다. 맞아요. 아. 네, 나머지 22명을 구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대기하면서 4개월 동안 네, 있었던 거죠. 그 포경 기지에서 계속 다른 배들을 또 구하고 하는데 이 시클턴 대장이 네.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맞아요. 그 원래는 이 사람이 그때까지 그 새치도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 4달 동안 머리 전체가 다 하얗게 새버렸어요. 아, 이것도 책에 나오나요? 이거? 네. 아.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힘든 위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태연자약하게 네. 말 그대로 멘탈 갑으로서 침착하게 매 순간을 헤쳐왔었던 셰클턴 대장이 그렇죠. 다른 대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 절대 안 보였던 그렇죠. 대장이 그때는 오히려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들어했었던 거죠. 왜냐? 이제 이 대원들을 빨리 구하러 구해야 가야 되니까. 되는데 뭐 책임감이야. 아무것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릴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대원 한 명이 또 죽을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죽을지 그렇죠. 네. 아, 근데 정말 놀랍게도 4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 빌린 배를 타고 결국에는 엘리펀트 섬에 도착했을 때 전원이 생존해 있었죠. 진짜 근데 이게 엄청난 지금 이 말한 게 엄청난 감동으로 몰려오는 게 뭐냐면 네. 책의 앞부분에서 그 엘리펀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뭐 살아가는지 그리고 거의 포기할 때쯤에 챕터가 끝나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셰클턴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네. 와 이거 구성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점점점으로 끝나면서 8월 19일 뭐 일기로 끝나면서 그 구조된 게 아마 20 며칠 맞나요? 네. 8월 거의 말일이었어요. 말일이었죠. 9월 말일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기를 딱 남기고 나서 이제 바로 며칠 뒤에 딱 구조가 됐는데 와, 네.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심지어 딱 그 문장 마지막도 책 문장 마지막도 전원 생존. 아, 네. 와 씨. 전원 생존. 네. 전원 구조.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제가 이 뒷부분을 딱 지하철에서 있는데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걸어가면서 책을 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빠져들더라고요. 네. 네. 너무 현실적으로 그 대원들의 심리와 그 상황이 전부 다 너무 리얼하게 야, 맞아요. 여기서 리얼해, 묘사돼 진짜.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그 드레이크 해협을 건널 때 끊임없이 그 바닷물이 튀고 네. 그리고 그 바닷물 튄 물이 그 배에 닿을 때마다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배에 붙은 얼음을 깨주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걸 또 이제 도끼를 들고 그 몇십 미터 파도가 계속 치는 사이에서 또 그 배 위로 겨우겨우 올라가서 오. 손도끼로 그 얼음들을 일일이 다 깨내고 아 진짜 그 작업을 말이 안 며칠 된다. 동안 하면서. 와.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한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아.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저는 약간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그때 약간 중이병도 있었었고 네. 별로 그렇게 왜 굳이 그러지? 아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전까지. 왜 네.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런 느낌이요? 네. 아 진짜요? 약간 저는 이제 그 아. 15살 때 저희 이민을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겪고 그런 그때 고민을 좀 하던 삶에 시기였군요. 대해서 아. 좀 애착이 많이 안 느껴지던 때였어요. 이 힘든 삶을 왜 굳이 열심히 살아야 아득바득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유일하게 이제 정말 우연하게 봤거든요. 와.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생존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실패하지 않았을까? 포기하는 순간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삶에는 뭔가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나 보다. 아, 라는 거를 대전환. 네, 그 나이 때 깨달은 거예요. 와, 방금 이 멘트는 네. 제가 그 썸네일에 박아놓겠어요. 네. 와, 진짜. 네. 네. 진짜 저는 이 책을 읽고 그 어떤 뭐랄까 어른들의 네. 뭐 조언이나 충고나 뭐 이런 뭐 잔소리 뭐 이런 것보다 더 제 마음에 팍 크게 와닿았어요.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안 되겠다. 와. 근데 저는 이 관점이 진짜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존을 발악했을까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살고 싶은 그냥 인간의 욕구 뭐 이런 느낌으로만 딱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네. 와 근데 그걸 이제 삶의 딱 그걸 가치로 이렇게 했을 때 맞네.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나 뭐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오네요. 저도. 네. 맞아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어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쵸. 각자 자기의 살아온 환경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 이야기가 통용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그래도 뭔가 더 이상 내가
보통 제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서 좀 책을 읽어봤더니 보통 이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쉬고 싶다. 쉬고 싶은데 이 삶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도저히 평안에 이를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죽으면은 여기서 해방이 되겠지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뇌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상황에 있으면 압박이 있으니까. 네. 되게 그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거나 진짜 뭐 부조리한 일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당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 삶을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막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냥 사표 내면 되지. 맞아요, 맞아요. 왜 굳이 거기 있어? 사표 내고 나와서 다른 일을 구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입장에 대보면은 맞아, 그렇지도 않은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그 사람의 인생을 모든 걸 바쳤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가족과 부모님과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약간 삶을 포기하는 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뇌의 오류다. 오류라는 거예요. 네. 고장이라면 고장일 수도 있고. 판단력의 오류인 거예요. 그거. 상황이 이렇게 압박을 주든 상황에서도 내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오류를 범한 사람들을 또 탓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내 뇌도 오류를 범할 수 있구나. 그 오류를 이겨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 28명의 대원이 살아남은 거는 약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처절한 상황을 너무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죽는 게 답 아닌가. 이거 이제 여기에 제 경험까지 조금 보태서 얘기를 드리면 네네. 저 이제 군대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네. 거기 무슨 생각을 훈련이 힘든 걸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아니 여기 떨어져서 다치면 내가 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생각 진짜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군대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 되게 힘들 때 왜 내가 여기서 차에 뛰어들면 나 출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여기서 다리 부러지면 출근 며칠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라리 생각 아프면서 쉬는 게 네, 도움이 네, 된다. 네. 약간 이런 네. 차라리 차라리. 내가 몸이 아픈 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보다 낫지 않을까. 그 셰클턴 대장이 진짜 대단했던 게 그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이제 스트롬리스 포경 기지에 가려고 3,000m 산을 넘을 때 딱 그 말씀하신 네, 장면이 맞아요. 나오는 그죠. 게 대원들이 잠깐 눈을 붙이려고 이렇게 쪼그려서 이제 누워가지고 그 침낭도 안 갖고 갔대요. 짐을 줄이려고. 그 추운 곳에서 딱 누워서 이제 눕자마자 이제 바로 잠들었는데 그 셰클턴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망을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도 잠들려고 하는 상황에 딱 이제 갑자기 말씀하신 흠칫하면서 흠칫하면서 여기서 잠들면 다 죽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원들이 딱 5분밖에 안 잠들었는데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니들 벌써 30분 잤다고 거짓말해서 깨웠는데 그렇게 5분밖에 안 누워 있었는데도 이 대원들이 일어났을 때 온몸에 관절이 굳어 있어가지고 그 한동안 기어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추운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군대에서 훈련할 때 되게 강조해요. 어쨌든. 네. 근데 셰클턴 대장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도 안 잠드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효인적인 정신력이다. 정신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낭떠러지를 하는데 살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객관적인 생각으로도. 그냥 나 그냥 잠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냥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근데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와. 지금 또 가슴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탐험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거긴 하지만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진짜 그 어떤 영화나 소설보다도 저는 이게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재밌다. 말도 안 되는 딱 이 정도에서 머물렀지만
왜 인생책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책을 꼭 네.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성우님 특집입니다. 네. 네. 진짜 그래서 대박이네. 혹시 이제 이 책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인듀어런스라는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책은 이제 약간 그 사진첩처럼 이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더 현장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좀 내용을 많이 축약해 놓은 내용이라 좀 더 빨리 읽을 수 근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걸 빨리 알려주셨어야지 저는 이걸 읽는데. 아니 제가 안 그랬으면은 그 네. 슬릭백을 슬릭백 맞나요? 슬릭백? 네, 슬리핑백. 그거를 비닐로 상상하면서 읽었는데 딱 빨리빨리. 약간 약해지게 됐다. 네,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읽으려면 무조건 이 책 먼저 읽고 이걸 읽으라고. 상세한 내용 먼저 네. 알고 그치.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걸 읽으면은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음.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을 인듀어런스라는 책을 읽으면은 이제 좀 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를 좀 더 실제 실제로. 눈으로 네. 보게 되면서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그 이 책이 대단한 게 아까 촬영 전에 조금 얘기를 나눴지만 그 사진 그 찍은 그 담당하시는 네. 그 사진사, 역할인데 네, 프랭크 헐리라는 저는 또 여기서 상상하기를 네. 핸드폰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디카 아,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게 오늘 똑딱이 이런 네, 거. 근데 이제 전달 이렇게 네. 저 받기로는 100년 전에 사진기 이따만하다. 진짜 그 저기 100년 전의 사진기가 뭐였냐면은 그 네. 스튜디오에 있는 그냥 사진기를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빵 따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만한 나무 박스예요. 진짜 이만한 나무 박스고 무겁고. 엄청나게 아. 무겁죠. 그거를 이게 조그만 암실인 거예요. 조그만 암실이고 여기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필름을 이렇게 오래 대고 있어야 형상이 되는 이거구나. 진짜 원시적인 사진기 있죠. 그렇죠. 그걸로 사진을 몇백 장을 찍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 사진이 다 상황에서. 여기 남겨 있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배가 인듀어런스 호가 침몰할 때 상당수의 필름이 거기에 같이 수장이 되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분이 거기서도 상태가 괜찮고 꼭 괜찮은 사진들은 일일이 다 빼고. 뽑아와서 네. 구조가 끝까지 될 때까지 그걸 끌어안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노력이 이렇게 없었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네, 전달 안 현장감 해주네. 있는 걸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네. 진짜 대박이네. 네, 그 몇 달 전에 그 남극 탐험대 중에 네. 일부가 이 얼음 속에 외들해 네. 속에 가라앉아 있는 인듀어런스 호를 촬영을 했습니다. 오, 발견을 했어요. 다큐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다큐까지는 그냥 아니고 기사로 나온 거예요? 네, 오, 기사로 신문 기사로 그렇구나. 나왔습니다. 네, 몇 달 전 기사예요. 음. 정말 그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극해 밑바닥에.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너무 추워서 나무를 부식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의 서식이 좀 어렵대요. 아. 네. 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떤 이런 국제적인 문화재에 대한 그 국제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탐험팀이 마음대로 이제 건져 올리거나 그 떼오진 못했지만 그 물속에 앉아 있는 인듀어런스 호를 촬영을 해왔습니다. 아.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기사를 검색하면 나오나요, 검색하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아, 뭐라고 검색했는데? 인듀어런스 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 기사가 나올 겁니다. 셰클턴이라 검색해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나무 위키는 안 나오는데? 나무 위키가 좀 느릴 때가 있죠. 검은 위키가. 저는 킹무 위키입니다. 강무 위키. 이게 제가 이제 나무 위키를 언급한 이유가 끝나고 다 구조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 위키, 뭐 이게 사실 뭐 나무 위키가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냥 가장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료 집합. 찾기 쉽죠. 그래서 검색 보니까 근데 조금 슬펐던 건 셰클턴이란 분이 이제 그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심장병인가요? 맞나요? 심장병으로 이제 몇 년 뒤에 바로 사망하셔가지고 맞아요. 그게 조금 사실은 아쉬웠어요. 이제 이게 그분의 네 번째 이 인듀어런스호가 그분의 세 번째 탐험이었고요. 살아나온 뒤에 이분이 다시 한번 그 생존자들의 일부랑 새로운 대원들을 데리고 네 번째 탐험을 출발을 합니다. 그 네 번째에서 네. 그 네 번째 탐험에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다시 이제 돌아오셨다가 거기에서 심장병으로 이제 사망하시게 되고
네, 제가 알기로는 47세의 나이로 아, 네, 그러니까. 50도 안 돼. 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이분의 부고를 네. 이 영국에 계신 이제 부임한테 음. 사모님한테 알렸더니 사모님께서 그 사람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 영국에 가둘 수 없다. 예,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해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여전히 어니스트 시클턴 경의 무덤이 있죠. 참 그래서 또 저는 그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살아내서 네, 이렇게 돌아왔지만 죽음이란 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구나. 맞습니다. 그게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대원들은 다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네, 전사하신 분들이 조금 대부분 많으셨고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그 이후의 삶이 뭔가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영웅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인데 네. 좀 이후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의외로, 살아가는 네.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과거에 너무 얽매이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탐험을 시작했던 초반부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하자면은 사실 이분들이 탐험에 참여를 하게 됐던 계기가 엄청난 뭐 부를 걸머쥐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그 처음에 이 여행 모집을 할 때 셰클턴 대장이 광고를 냈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읽어드리자면 네, 제목 위험천만한 여행에 참가할 사람 모집 임금은 많지 않음 혹독한 추위 수개월 계속되는 칠흑 같은 어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 그리고 무사귀환이 의심스러운 여행임 물론 성공할 경우에는 커다란 명예를 얻을 수 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 모든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사실 명예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내고 승리해낸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하지만 위대한 이 탐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광고를 접하고 저 같으면은 절대로 지원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아니 너무나도 솔직 담백한 네. 광고잖아요. 이렇게 솔직한 광고일 수 있나요? 그런 평을 한 분도 있더라고요. 역사상 네. 가장 솔직한 광고다. 저 그리고 자신이 정확해.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몇천 명, 네. 몇백 명인가 몇천 5천 명 가까이 와. 네. 지원을 했다고 네, 하니까 그 중에 세 분은 여성이었고 네. 맞아요. 그 시대에 대박이다. 네, 아니 10년 약간 전에 그 시절에 그냥 낭만이 있었네. 있었어요. 약간 그게 낭만이기도 약간 하죠. 낭만 그 자체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절에는 남극 여행에 대한 뭔가 열풍이 이렇게 딱 불면서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접하니까 야 너 어디 누가 뭐 정복했더라 하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5천 명이 지원한 게 아닌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나중에 미국과 소련의 그 달 탐사 경쟁이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그 남극정, 북극정 그 횡단 이 저기 정복이 정말 그 정도 어떻게 보면 대결이었군요. 그렇죠. 국가 간에. 네,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던 거죠. 영국과 노르웨이 간에. 그런 시대적 상황이 또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사실 셰클턴의 이 탐험이 사실 그런 뭐랄까요 낭만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마지막 탐험이었다고 그런 모험주의적 관점에서의 마지막 탐험이었다고 그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아문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아문센과 스콧의 대결이라던가 그리고 셰클턴의 탐험 이것을 지나가면서는 어쨌든 좀 더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과학적이고 좀 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서 그렇죠. 덜 위험한. 덜 위험한 방식을 택하는 방향으로 남극 탐험이라기보다는 이제 탐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셰클턴의 이 위대한 모험을 끝으로 이제 그 다음 시대로 남극 탐사의 역사가 넘어갔다고도 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직후에 바로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다 이제 우주로 향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구에서는 웬만한 곳들 다 갔으니까 그렇죠. 못 갈 거라 했던 북극점도 찍어, 네. 남극점도 아, 찍었겠다. 네. 이제는 지구 바깥이다 하면서 소련과 미국이 그렇게 대결을 펼쳤던. 네. 아무튼 그러면 끝으로 한번 이거 네. 읽고 나서 소감을 한번 나눠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먼저 네. 말도 안 되는 그치, 정말 그치. 이 모든 난관들 중에 한 개만 내 앞에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아 이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난관들이 정말 겹싸였었던 이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었던 셰클턴과 이 28명의 대원들한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또 이 인간 이 28명의 인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한편으로 또 좀 마음이 좀 짠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함께 갔었던 짐승들은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죠. 그 고양이와 개들. 특히 그 고양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어쨌든 셰클턴 대장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고양이는 더더욱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내 손으로 이 아이를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 맞다.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내게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실 대원 중에 한 분은 원망을 하게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셰클턴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 고양이를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것에 대해서 평생 사실 원망하는 마음을 아는 채로 이후의 삶을 그 구조된 이후에도 그 마음을 안고서 평생을 살아갔었던 그 후일담 또한 새삼 또 같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결국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고양이를 추모하는 그 묘비를 같이 새겼더라고요. 이건 몰랐네. 그렇네요. 네. 그 치피 여사. 치피 여사. 더 웃긴 거 여사인데 수컷이에요. 왜 그렇게 지은 거죠? 그 이름을 짓고 나서야 수컷인 거 알았대. 나중에 알고요? 암컷인 줄 알았는데 수컷이었던 여사. 네. 그 고양이. 네. 그래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이제 소련이 우주 탐사 때 사용했었던 그 강아지 라이카도 그렇지만 그쵸. 맞아요. 사실 그 정말 한때는 그 남극 탐험에 막 조랑말도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그 조랑말들이 다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했었고 또 지금 이번 셰클턴의 이제 그 세 번째 탐험에서도 거의 한 50마리가 가까운 강아지들이 이제 그 개들이 이제 개썰매를 물기 위해서 데려갔다가 이제 희생이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칫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쵸. 네, 어쩌면 그 대원들인데 그럼요. 엄연한 전원 대원들이죠. 생존? 네. 야 엄밀히 따져봐. 약간 네. 그렇죠. 강아지들은 한 마리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원 생존했죠. 그렇죠. 그거 자체도 너무나도 위대한 규격이지만 네.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함께했던 짐승 대원들이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참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네. 그런 거 좋아요. 취재하다가 좀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뭔가 취재가 있었나요? 뭐 예를 그 들면 상황의 취재요? 이 정도로 극한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아니 이 정도까지일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 생존에 조폭들을 취재를 하다가 폭 취재. 목숨에 네, 약간. 그런 적은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되고. 아니 물론 이제 때로는 좀 그런 네. 위험을 위험이 있나요?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저는 뭐 그런 경우는 없었었고 네. 다만 취재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분이 경북 영양 산골에 계신 분인데 취재 가능한 시간이 화요일 밤 9시 9시요? 화요일 밤 11시가 넘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뭐지? 저는 그래서 당연히 간다면은 당연히 귀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쵸. 거고 네. 그래서 결국 갔어요. 그냥 밤 11시에 진짜 미치도록
피곤한 상황이었고 네. 그 영양 그 동네로 가는 길은 어. 버스를 타고 진짜 꾸불꾸불 산길을 엄청 몇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완전 산골처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속이 되게 미식미식거리는 약간 좀 멀미를 하는 정도까지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던 분이었어가지고 장장 2시간 반 동안 치즈라고. 3시간 가까이 쉴 새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분이 처한 상황이. 사안이.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빛으로 피곤하고 이 졸린 거를 참으면서 인터뷰. 그러시군요 하면서 막 이렇게 메모를 했었던. 네. 그러고서 취재가 끝나고서 이제 정말 근처 이제 여관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뻗어버렸다. 근데 또 그 다음날 그분 마저 또 취재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서 또 한번 더. 농장에 한 번 또 방문을 해야 됐었던. 네. 그 상황이 좀 이분들한테 비교를 할 바는 아니지만 명함도 못 내밀 거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취재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걸 읽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렇네요. 거. 네. 약간 까짓 거. 맞아, 까짓 이겨낼 거. 수 있다. 네. 아직 그 쪽배 타고 14일 동안 멀미와 싸워가면서 얼음을 이 사람 깨가면서 이렇게 한 했는데.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혼이 나타나서 그쵸. 라떼는 이거 맞아요. 말씀하시면은 라떼는 저는 그런다 이러고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안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읽고 나서 군대에 있는 시절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군대에서의 라떼는 또 군대를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갔다 왔습니다. 아, 저는 갔다 왔는데 저는 해외에 있어가지고 네. 저는 남북 관계가 제일 좋을 때 갔다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평안한 그런 시절을 보내긴 했습니다. 네. 일단 물론 제가 그래도 좀 뭐 혹한기 훈련이나 유격 훈련은 힘들었지만 네. 그래도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사실 뭐 옛날 군대에 비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어깨 좀 피고 저는 뭐 이렇게 생존에 대한 그 욕구가 이렇게 발현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 인간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딱 먹으면 진짜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못할 게 없다. 이런 거를 진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셰클턴의 그런 리더십까지 같이 결여돼가지고 이게 진짜 이런 기적을 또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반성을 했고 그래서 과거의 삶들을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다. 그렇다고 뭐 반성까지 하실 건 없지 않나요? 안 돼. 저를 혹독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요즘 또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나태해졌어. 그래서 그런 반성을 했던 시간이에요. 네. 왜 이렇게 강추하셨는지 알겠다. 책 자체로도 재밌어요. 진짜. 네. 누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책이 가진 힘인 것 같은 강점인 것 같은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약간 진짜 힘든 상황이라고 쳐요. 네. 근데 누가 봐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그 상황 앞에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좀 그치, 못하게 맞아. 돼. 예. 저도 그래요. 예. 약간 그래서 내가 엄청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저 상황에 처한 것보다 낫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남하고 비교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게 또 순기능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15살에 이민을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책을 접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저기 뭐 무슨 중리 많이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약간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남들이 힘든 얘기를 읽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강도 같은 걸 한번 당하셨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셰클턴이 작용을 했었나요? 사실 그때는요. 네. 제가 권총 강도를 네. 제가 남미에서 살았으니까 한번- 시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번청 강도를 좀 15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5번 정도 에? 됐거든요. 5번이나요? 네. 제가 운이 진짜 없어요. 아. 운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어. 정말 5번이나 당했는데 딱 그 눈앞에 총이 들여지면요. 하나의 좀 그 5번 네.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경험을 좀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1시간으로 부족해요. 네. 아, 그러면 그때는 네. 책 말고 그때는 성우님 특집 2로. 네. 근데 어때는? 그때는 그냥 사실 한국에서는 음. 눈앞에 칼이나 총이 들이밀어지는 상황을 네. 겪으실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네, 없죠. 근데 실제로 그걸 겪으면은 진짜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그렇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뭐 셰클턴 책도 당연히 생각 안 납니다. 그렇죠. 전혀 생각 안 나는데 아, 근데 그 생각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그렇죠. 이 상황을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제 온갖 생각이 네. 다 들면서 이 생각도 네. 나고. 그때서야 왜 이제 사람이 다리 풀려 맞아, 쓰러진다 맞아. 그러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삶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그런 일을 겪는 것과 없을 때 그런 일을 겪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애착이 없었을 때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런 일을 한번 이제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세상이 저주스러웠어요. 네, 세상이 너무 저주스럽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강도같이 보이고 피해의식에 진짜 너무 그럴 이제 것 같아요. 갇혀가지고 노이로제 버렸죠.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당했어서 좀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회복도 좀 빨랐고 그리고 나중에 좀 그때는 굉장히 분노에 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왜 어째서 그 사람이 그런 손에 권총을 들게 됐는지까지는 난 모르지만 그쵸.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잖아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네, 나쁜 선택이지만 네. 어쨌든 삶에 대한 애착이 그런 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구나. 네. 진짜 성우님 오늘 성우님 특집 맞네요. 아니 그 생각하는 그게 뭔가 어쨌든 차원을 넘어선 느낌이에요. 그냥 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간접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게 내가 이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이 삶을 산 거나 마찬가지의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줬기 때문에 네. 제가 제 삶을 바라보고 남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깊게 해줬다. 그래서 저는 한 권의 책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득 또는 그런 것 중에 이게 굉장히 특히 큰 효능이라고 부를 만한 거를 이 책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성우님이 브라질에서 이 책을 만났던 게 진짜. 이 셰클턴 탐험대가 망망대해에서 네. 사우스 조지아 섬을 만났을 때의 심경하고 네. 아니 좀 비슷하다면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같은 거니까 1초 뒤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셰클턴이 아마 천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성우님을 살린 책 아니에요 거의? 제가 봤을 좀 때. 그런 거 같아요, 사실. 그- 정말. 지금 제가 보고 아마- 삶이 되게 그 이민을 나가게 되면 평탄치 않잖아요. 게다가 저는 이제 처음 나간 세대니까 1.5세대고 하니까 그랬는데 좀 되게 삶이 힘들 때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다잡은 적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책 처음 이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을 때 그 책은 진짜 집에 갖고 있으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서 책이 막 찢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이 두 번째 버전. 신간이 이렇게 좀 개정판이 나왔다는 걸 듣자마자 다 가서 사고. 산 거예요. 바로 가서 산 거예요. 셰클턴도 아마 그때 그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가 됐다가 위로가 되고 엄청 이제 뿌듯해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또 그쵸, 맞아요. 있을까요? 자기의 경험이 누군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게 진짜
귀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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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대한 실패인 것 같아요. 이 탐험이. 네. 아무튼 네. 오늘 너무 재밌네. 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네. 어쨌든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고 네. 네, 여러분들도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네.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네. 이것도 마무리하는 걸 어떻게 알고? 이거 어떻게 저 이렇게 뭐지? 한 거야? 신기하다. 근데 오늘은 진짜 성우님 특집이었습니다. 네, 네. 진짜. 그리고 이 썰푸는 이 능력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게 계속 읽어서 그런가? 이 스토리가 그냥 네. 주르륵 나오네요. 뭐 저는 골백 번을 읽었으니까 이제.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스토리를 외우다시피 하시. 마치 나 오늘 이거 얘기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계속 멘트가 나오셔가지고 와, 진짜 20대 때나 애치 한 100번 읽은 것 같아요. 역시 프로 방송인입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도요. 네 저희 다음 주 책 한번 네 그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비밀입니다. 네 미리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은 이제 이쪽에서 네. 네, 이제 소개해 주시는 책을 들고 네. 저희는 또 다음번에도 네, 새로운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